우리가 40대 같지만 30대로 보이는 송혜교님, 한예슬님을 보면 이 얼굴에 주름이나 기미 잡티가 없어요. 김희애님은 곧 있으면 60대가 되신다는데 전혀 그 나이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기미나 잡티 없이 피부가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동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외선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기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매일 관리하지 않는다면 내 피부만 나만 폭삭 늙어버리겠죠. 회사에서 막내인데 팀원들이 언니라고 부르거나 새로운 모임에 갔더니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나를 왕언니라고 부르거나 그런 모임에서 남편보다 연상인 줄 알았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내 외모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지는 첫 번째 비결, 바로 선크림을 사용해서 기미 잡티로부터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한 방법, 선크림 바르는 순서, 선크림 추천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얼굴 크기마다 바르는 양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는 손가락 두 마디, 500원 동전만큼 아주 많이 바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때처럼 밀리기도 하고 백탁현상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한 마디는 얼굴에 바르고 나머지 한 마디는 목에 발라줘요. 40대가 되니까 사실 목주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얼굴은 보톡스나 시술해 가지고 빵빵한데 이 목에 사실 내 나이의 실제 나이가 목주름에서 다 보이잖아요. 선크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줄임말이었어요. 무기물질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해서 자차 이렇게 줄임말이더라고요. 무기자차는 무기물질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는 유기물질 자외선 차단제.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무기자차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무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한 겹의 이불 같다고 하시면 돼요. 한 겹의 이불을 씌웠다, 덮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에 열감이 있거나 홍조를 갖고 있거나 여드름이 지금 한창 이제 피지 분비 때문에 많아졌다. 그럴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흡수되지 않고 피부 위에 한 겹 이렇게 씌웠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이 무기자차를 만드는 원료 자체가 돌가루, 작물이어서 이중 세안으로 꼼꼼하게 세안을 해 주셔야 돼요. 1 차로 오일 성분으로 지워 주시고 2차 세안 꼭 하셔서 모공에 껴있는 이 노폐물들 다 씻겨내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선크림이 어떤 종류이신지 모르실 때에는 이 선크림 뒷면에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두 번째,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되는 유기 성분이 들어 있어요. 피부에 흡수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자극이 줄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수분 크림처럼 발림성이 좋고 촉촉하기 때문에 피부도 반들반들 예쁘게 광이 나요. 그래서 내 피부가 지금 민감성이거나 트러블이 났다면 유기자차 선크림보다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이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의 좋은 것과 유기자차의 좋은 것을 섞어서 만든 선크림이에요. 스틱형 선크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스틱을 사용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잔여 노폐물이라든지 피지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그 스틱 위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메이크업하고 나서 스틱으로 이렇게 내 메이크업이 다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자외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UV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UVC, 자외선 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자외선 A랑 이 B 이 두 가지 아이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자외선 B가 이놈이 아주 무서운 아이예요. B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SPF라는 지수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선크림 보시면 이렇게 네, SPF. 이 아이를 차단하려면 SPF 지수가 높을수록 좋지만 대한민국에서는 SPF 50에서 50 이상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고 여행을 가셔서
괌이나 아니면 하와이 같이 자외선 양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든 선크림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에는 지금 50 보다 훨씬 더 높은 100 이나 120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SPF 지수가 높은 만큼 더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걸 감안하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외선 A는 조금 더 부드러운 생활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외선 A를 막아준다라고 해서 프로텍션 A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개에서 4개 이상 사용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다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피지 분비량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혹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이 열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에는 사실 자극을 주는 선크림보다는 열감을 내리는 팩을 하거나 기초에 신경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부 장벽을 회복하시고 꼭 외출해야 할 때에는 뭐 선캡이나 양산 같은 걸로 자외선을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벽이 회복되고 나면 이 소량씩 메이크업 제품이나 선크림 제품들을 테스트하면서 지금 내 피부가 이 성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자극들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제품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르는 방법도 이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랑 달라요. 무기자차는 아까 피부에 한 겹의 이불을 덮어 씌운다라고 했잖아요. 덮었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기자차는 흡수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흡수되는 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외출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선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선크림은 바르는 양도 중요하고 내 피부에 맞는 피부 타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덧발라 주시는 거예요. 무기자차도 유기자차도 바른 후에 10분 후 한 번 더 덧바르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실 덧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사실 까먹잖아요. 저는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아침에 세안하고 기초 바르자마자 일단 선크림을 발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마디 중에서 저는 한 마디를 얼굴에 바르고 목에 발라요. 그런 다음에 밥도 먹고 뭐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오전 일과를 보내고 나서 출근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덧바르면서 까먹진 않더라고요. 덧바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10분 후 한 번 더 덧발라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다 잊지만 딱 한 가지 덧발라 주시는 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덧발라 주실 때 얼굴도 바르지만 우리가 목에도 덧발라 주자. 저랑 남편이랑 사실 동갑이에요. 저희 신랑 회사 분들을 이제 외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연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다고. 생각해 보면 임신도 내가 하고 출산하고 아기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고 일까지 하다 보니까 분들이 훨씬 더 힘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에 비해서 늙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설거지도 남편이 10번 하면 사실 저는 100번 하다 보니까 주방 세제를 만질 때마다 제 피부가 노화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바로바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늙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몸 제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주겠어요. 동안이신 분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피부가 되게 하얗고 뽀얗면서 잡티나 이 기미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노화의 가장 적이 자외선이거든요. 나에게 맞는 선크림으로 매일 올바르게 바르고 세안하셔서 건강한 피부 그리고 아름다운 피부 되도록 노력해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